대한민국 연예계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희극인 박나래 씨와 그녀의 곁을 지켰던 매니저들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23년 11월 4일 인천공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박나래 씨는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 촬영을 위해 대만으로 출국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미 여권 검사와 보안 검색을 모두 마치고 출국 심사까지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공식적으로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난 사람이나 다름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만을 남겨둔 그 절박한 시점에 박나래 씨는 동행하던 매니저 A씨 씨에게 도저히 믿기 힘든 요구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 두고 온 자신의 명품 샤넬 가방을 다시 가져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미 출국 수속이 끝난 상황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매니저 A씨 씨는 박나래 씨의 이 한마디에 법무부와 세관, 그리고 항공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른바 역심사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에게는 약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필사적으로 출국장을 빠져나와야 했던 매니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박나래 씨의 손에는 이미 다른 명품 브랜드인 구찌 가방이 들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샤넬백은 촬영에 반드시 필요한 소품도 아니었으며 없으면 방송이 불가능한 필수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가방을 들고 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노동자가 국가 시스템의 절차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감수하며 사적인 심부름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방 하나를 가져오는 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예인과 매니저라는 권력관계 속에서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박나래 씨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지만 남겨진 매니저는 혼자서 모든 법적 리스크와 행정적 불편함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정중한 말투로 부탁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거절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행해진 이 요구는 명백한 명령이자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샤넬백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부당한 요구들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매니저를 인격적인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생활 전반을 수발드는 대행자로 여겼던 박나래 씨의 일상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공항에서의 샤넬백 사건이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무너진 상징적 장면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심부름의 차원을 넘어 법적 도덕적 영역을 위태롭게 넘나드는 충격적인 실상입니다.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의료 기록까지 희생해야 했습니다. 박나래 씨의 매니저로 근무했던 여성 매니저 B씨 씨가 겪어야 했던 일은 우리 사회가 연예계의 갑질을 어디까지 묵인해왔는지 통렬하게 되묻게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입니다. 박나래 씨는 방송 녹화 전후로 복용해야 하는 산부인과 약을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받는 대신 매니저인 B씨 씨에게 대신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박나래 씨가 자신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매니저 본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법상 대리 처방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당시 매니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 상황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박나래 씨는 녹화 전에 약을 먹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이를 전달받은 매니저는 자신의 진료 데이터가 오염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거부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니저 B씨 씨는 자신의 의료 기록이 타인의 질병이나
약 처방 기록으로 채워지는 것이 불쾌하고 두려웠지만 박나래 씨는 오히려 그것을 기록에 남지 않게 잘 처리하라는 식으로 응수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찮은 일을 대신시키는 수준의 갑질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신체적 정보와 평생 따라다닐 의료 기록을 자신의 편의와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려 한 인권 침해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산부인과 방문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100번 양보해 이해하려 해도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매니저에게 전가하고 매니저의 명의를 도구처럼 사용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요구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매니저 ACC 역시 박나래 씨를 대신해 병원을 방문하고 마치 보호자처럼 검진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검진 결과가 어떠한지, 주사는 맞았는지,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매니저는 연예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스태프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 비밀을 공유하고 뒤처리하는 비서,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진료를 마친 매니저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줬으니 된 것 아니냐, 혹은 고맙다고 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형태의 갑질이라고 지적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노골적인 갑질보다 부드러운 말투와 금전적 보상,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 뒤에 숨겨진 구조적 강요가 피해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는 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자신이 입을 불이익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연예계라는 좁은 바닥에서 평판은 생명과도 같으며 톱스타의 요구를 거절한 매니저라는 낙인은 곧 실직과 업계 퇴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관계의 균열을 두려워하는 약자의 어쩔 수 없는 복종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박나래 씨는 이러한 권력의 우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매니저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산부인과 대리 처방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박나래 씨가 매니저를 대등한 업무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사생활 리스크를 대신 짊어지는 방패로 여겼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중 앞에서는 당당하고 의리 있는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그녀가 뒤에서는 동료 노동자의 의료 인권까지 침해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인간 박나래의 진실이었을까요? 산부인과 기록 뒤에 숨겨진 이 비밀스러운 요구들은 연예계에 만연한 일그러진 고용 구조와 인권의식의 부재를 상징하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대리 처방이라는 충격적인 의료법 위반 의혹에 이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박나래 씨의 업무 요구가 비단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니저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사적인 뒤처리까지 매니저의 공식적인 업무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연예인 본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매니저의 본질적인 직무를 완전히 망각한 처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례는 박나래 씨 남동생의 건강검진 사건입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에게 남동생의 건강검진 예약을 지시했고 매니저는 병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검진 전 주의사항과 준비물 안내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매니저를 연예인의 가족 코디네이터로 활용한 셈입니다. 연예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면부지의 타인인 매니저가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병원 예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명백한 사적 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노골적인 사례는 박나래 씨 어머니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의 어머니 지인이 성형수술을 고려하자
매니저에게 상담 예약은 물론 수술 부위인 코와 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까지 요청했습니다. 정면과 측면 사진을 촬영해 병원에 전달하고 상담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은 매니지먼트 업무가 아니라 명백한 사적 인맥 관리였습니다. 매니저는 박나래 씨의 부탁이라는 명목해 유명 연예인의 가족과 그 지인들의 미용 성형 상담원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박나래 씨는 늘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매니저들이 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족쇄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호의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업무 외적인 영역까지 노동력을 무상으로 혹은 당연하게 착취하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심지어는 사적인 술자리에 필요한 안주와 술을 공수하는 일까지 매니저의 몫이었습니다. 수산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전복과 산낙지를 사오게 하거나 위스키와 맥주 수십 병을 준비시키는 일은 방송 촬영이나 공식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박나래 씨 개인의 유흥을 위한 심부름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스케줄 관리자가 아니라 박나래 씨의 생활 전반을 대신 처리해주는 생활 대행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시 대기 상태와 무분별한 호출은 매니저들의 개인 시간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일도 없이 박나래 씨 가족의 대소사까지 챙겨야 했던 매니저들은 점차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사생활인지에 대한 경계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평소 매니저들에게 잘해줬고 그들도 고마워했다고 주장하지만 잘해줬다는 사실이 업무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해줬기에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 기제로 작동했을 뿐입니다. 결국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라는 거대한 권력과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그림자가 되어 그림자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대중에게는 베풀기 좋아하고 주변을 잘 챙기는 큰 언니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서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스태프들을 사적인 욕구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연예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엄중히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박나래 씨와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등장한 가장 자극적인 키워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매니저가 1년 동안 법인카드를 무려 7천만 원이나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 사건을 갑질 논란이 아닌 매니저의 횡령과 방종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엄청난 금액이기에 대중은 잠시 혼란에 빠졌고 일각에서는 박나래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법인카드 내역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반전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디스패치가 확인한 매니저 A씨의 1년치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총 사용액은 약 857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를 하나씩 뜯어보면 주유비, 주차비, 대리운전비, 간식비,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소품비 등 매니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실비 항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법인카드가 결제되는 즉시 박나래 씨의 휴대폰으로 결제 내역이 전송되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박나래 씨는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의문이 생기는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 질문을 던지는 등 철저하게 카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매니저가 주인의 눈을 피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거액의 결제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3년 60만 원에 달하는 유명 성형외과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금액은 연기자 미용비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어 있었기에 당연히 박나래 씨 본인을 위한 지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카톡 대화 내용을 대조해본 결과 이 시술을 받은 주인공은 연기자가 아닌 박나래 씨의 어머니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매니저는 박나래 씨에게 어머님이 시술을 마치셨고
원장님이 할인해 주셔서 총 3년 60만 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는 고맙다는 답변까지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족의 개인적인 성형 시술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매니저의 업무 비용인 양 처리한 것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모든 내역을 알고 감사 인사까지 전했던 박나래 씨가 이제 와서 매니저가 돈을 많이 썼다며 횡령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는 구조적인 갑질과 사적 동원의 문제를 덮기 위해 관계가 틀어진 뒤에야 과거의 관행을 범죄 서사로 재편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방식입니다. 또 다른 매니저 BCC의 카드 사용액 679만 원 역시 그 실체는 프로그램 회식비 동료들을 위한 선물비 그리고 박나래 씨 본인의 항공권 결제 대금이었습니다. 매니저 개인의 유흥이나 사적인 용도로 쓰인 돈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박나래 씨 측이 주장한 7천만 원 횡령설은 숫자 뒤에 진실을 숨긴 착시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쓴 주체는 매니저였을지 모르나 그 돈이 쓰이게 만든 명령권자와 최종 수혜자는 다름 아닌 박나래 씨와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삶과 노동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는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적인 심부름과 의료법 위반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어두운 이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매니저를 동원한 수준을 넘어 동료이자 대선배인 인물들을 향한 정보 수집과 통제라는 믿기 힘든 폭로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매니저 ACC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과거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지시의 핵심은 다름 아닌 소속사의 설립자이자 개그계의 대선배인 김준호 김대희 씨와 관련된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재계약 협상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소속사를 압박하기 위해 선배들의 사생활이나 업무상 실책 등 이른바 카드를 쥐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니저에게 요구된 방식은 바로 녹취였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화나 상황을 몰래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라는 지시는 매니저에게 있어 단순한 업무를 넘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가혹한 요구였습니다. ACC는 실제로 박나래 씨의 지시에 따라 녹취를 진행했으며 이렇게 확보된 파일들을 박나래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녹취 파일들을 증거로 보관 중이라는 ACC의 발언은 연예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갑질 문제를 넘어 동료 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 한 고도의 정보 권력 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준호 씨와 김대희 씨는 박나래 씨가 무명 시절부터 함께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선배들로 알려져 있었기에 대중의 배신감은 더욱 큽니다. 겉으로는 끈끈한 의리를 과시하며 웃음을 주었던 모습 뒤에서 재계약이라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도청하듯 수집하려 했다는 의혹은 인간적인 경멸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은 바로 그 남자친구의 존재입니다. 녹취 파일을 함께 공유받고 사건의 흐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 인물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연예계 관계자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박나래 씨가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이 치밀한 계획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매니저 ACC는 왜 그토록 위험한 녹취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앞서 언급된 산부인과 대리 처방이나 샤넬백 심부름처럼 박나래 씨와의 관계에서 이미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선배의 약점을 잡아오라는 요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했을 때 닥쳐올 후폭풍, 즉
직장에서의 퇴출이나 업계에서의 매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통제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녹취록 논란은 박나래 씨가 자신의 매니저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스파이이자 정보원으로 활용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웃음 뒤에 가려진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도구화된 매니저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시금 직시하게 만듭니다. 김준호 씨를 비롯한 선배 연예인들이 이 사실을 접하고 느꼈을 경악과 슬픔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연예계의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한 이 충격적인 사실들 앞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왜 매니저들은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요구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묵묵히 견뎌야만 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본인이 원해서 한 것 아니냐, 혹은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하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연예계라는 특수한 공간이 만들어낸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 통제와 심리적 가스라이팅이 교묘하게 깔려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퍼붓는 전형적인 갑질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투는 부드러웠고 수시로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송금 등을 통해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심리적 굴레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다는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던질 때 매니저는 이를 거절할 경우 자신이 베풀어진 호의를 저버리는 나쁜 사람이 된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박나래 씨는 이러한 신뢰와 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이용해 매니저가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장 위험한 형태의 갑질이라고 진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율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직장에서의 평판 일자리, 그리고 업계 내에서의 관계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예인 매니저라는 직업은 업무 시간과 휴식 시간의 구분이 모호하며 연예인과의 밀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박나래 씨는 상시대기 상태를 당연하게 여겼고 매니저의 개인 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침범했습니다. 샤넬백 사건이나 산부인과 대리 처방 지시가 내려졌을 때 매니저가 느꼈을 감정은 당혹감을 넘어선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절차를 어겨야 하거나 자신의 의료 기록을 오염시켜야 하는 리스크를 온전히 매니저 혼자 감당하게 하면서도 박나래 씨는 이를 정중한 부탁이라는 형식을 빌려 명령했습니다. 이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요청이 아니라 힘의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난 요구였습니다. 더욱이 매니저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산부인과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까지 업무에 동원한 것은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신체 조건을 이용한 전형적인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연예인을 지키기 위해 매니저의 의료 기록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일까요? 이것은 충성심이나 노련함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함이 반복되면서 매니저들은 점차 경계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생활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거절은 곧 관계의 균열이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매니저가 왜 이제야 폭로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왜 그동안 그토록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 폭력성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박나래 씨는 본인이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타인의 삶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아래로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예계가 오랫동안 방치해온 갑질의 본질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일그러진 관행입니다. 박나래 씨와 그녀의 매니저들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을 넘어 우리 사회와 연예계가 오랫동안 방치해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샤넬백 심부름에서 시작해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 가족의 성형 상담과 결제, 그리고 선배 연예인의 약점 수집 지시에 이르기까지 공개된 모든 정황은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갑질이라는 단어가 가진 또 다른 이면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만이 갑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구조적 권력을 이용해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행위는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박나래 씨가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진정으로 매니저의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톱스타라는 위치에 취해 타인의 인권과 노동력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유화했던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계가 틀어진 후에야 법인카드 사용액을 횡령 프레임으로 씌워 본질을 흐리려 했던 시도는 대중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던 내역과 본인의 가족을 위해 지출된 비용까지 매니저의 부정행위로 몰아가는 방식은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판단은 시청자와 대중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연예계의 관행이라며 옹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단어가 법 위의 굴림이나 인권 침해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나래 씨는 이번 폭로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증거와 매니저들의 고통 섞인 목소리에 대해 회피가 아닌 진솔하고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웃음 뒤에 가려진 누군가의 눈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연예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이 탐사 보도가 연예계의 일그러진 고용 구조를 바로잡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명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